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행평가, 여러분 2학기 문제 해결 능력 평가 1차 평가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벡터가 3,4, B 벡터가 마이너스 2,5일 때 A 벡터 내적 B 벡터의 값을 구하라.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의 내적 값이죠. 성분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A 내적 B 벡터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두 성분의 곱을 각각 더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2번 보도록 하죠. 2번 A 벡터의 크기가 3이고 B 벡터의 크기가 7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다. 이때 A 내적 B 벡터를 구하여라. 자, 크기와 각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3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2분의 21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1-3번 A 벡터의 크기가 2이고 B 벡터의 크기가 3일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다. 이때 A 내적 B 벡터의 값을 구하세요. 자, 2번과 동일하게 우리 알고 있는 식대로 풀어보면 되겠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120도. 자, A 벡터의 크기가 2, B 벡터의 크기가 3. 코사인 120도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A 벡터의 크기가 2이고 B 벡터의 크기가 3일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전체의 크기가 4가 됐습니다. 다음을 구하세요. 자, A 내적 B의 값을 구하자. A 내적 B를 구하는 방법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더한 다시 정정.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벡터의 크기에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2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그렇죠.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 A 벡터 크기의 제곱 4 2 A 내적 B는 아직 모르는 거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자, 이 녀석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문제에서 4라 그랬으니까 16이 되겠죠. 그럼 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얼마죠? 3이 되나요? 따라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되겠다. 자, 2번 문제는 1번 문제의 결과를 활용하는 걸 겁니다. 자, 이거는 이대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먼저 시작을 하자. 제곱 먼저 해보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9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자,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4 마이너스 6 곱하기 A 내적 B 방금 여기 1번에서 구했죠? 2분의 3 플러스 9 곱하기 B 벡터 크기 얼마였죠? 9였죠? 그죠? 그러면 4 마이너스 9 더하기 81이니까 81에서 5를 빼는 건가요? 그러면 7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크기고 우리가 계산한 거는 그거의 제곱을 구했으니까 결론 어떻게 내야 되죠? 그렇죠?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크기는 루트 76이 되겠다. 자, 76은 36 곱하기 76은 4 곱하기 19인가요? 4 곱하기 19죠? 그러면은 2 루트 19라고 할 수 있겠다. 반드시 루트까지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두 직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보자. 자, 1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실수 K의 값.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실수 K의 값. 자,
일단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직선 그 자체로 쓴다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방향 벡터를 활용한다. 방향 벡터를 활용한다. 자, 3번.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죠. 3분의 y 더하기 2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합시다. 방향 벡터를 u 벡터가 그러면 마이너스 2, 3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k분의 x-2가 y 플러스 1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k,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1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 자, 직선이 평행하면 뭐도 평행한다? 방향 벡터도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u 벡터와 v 벡터는 서로 어떻게 될 거다? 평행할 거다. u 벡터와 v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u 벡터와 v 벡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적당한 실수배 관계가 존재한다. 즉, u 벡터는 t, v 벡터를 만족하는 뭐가 존재한다? 실수 t가 존재한다. 실수 t가 존재합니다. 자, 이때 u 벡터와 v 벡터를 비교하면 t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3이 t의 k,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t, v가 되고 3이 t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t는 3이고 잘못 썼네요. tk죠. 자, t는 3이 되고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두 직선이 서로 뭐가 되는 경우? 수직인 경우.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u 벡터와 v 벡터도 내적이 아니죠. 다시 u 벡터와 v 벡터 방향 벡터끼리도 수직이란 얘기고 방향 벡터가 수직일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내적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내적 값이 0이 된다. 자, 내적이 0이 되는 거 보면은요. 마이너스 2, 3 내적 k, 1이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 돼서 얘가 0이 되니까 이때 k 값은 2분의 3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평행 또는 수직일 때 방향 벡터를 활용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내적을 서로 다른 네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힌트를 줬죠? 힌트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네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취지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자, 4번 보면은요. 그림과 같이 AB의 크기를 3, AD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E라고 하자. DB 벡터의 DE 벡터를 내적한 값을 제시된 방법에 따라 구하여라.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 내가 궁금한 거는 DB 벡터와 이렇게 있네요. DB 벡터와 DE 벡터 두 녀석의 내적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는데 한번 방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D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 평면에서 한번 좌표를 성분을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적을 해보자 라 그랬는데 자, D를 원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D를 원점으로 해보자.
자, 그럼 여기가 0,0이 되는 거고요. 자, B점의 좌표가 얼마가 될까?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이점은 지금 어디를?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점은 마이너스 4,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성분에 따르면 DB 벡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D2벡터는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자, 이 상태에서 DB 벡터의 내적 D2벡터를 해주면 DB 벡터에 D2벡터를 내적을 해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거 3이 아니죠? 4가 아니라 3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내적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각 BDE를 이번 다른 방법으로 내적을 구해보는 거예요. 각 BDE를 세타라고 하자. 각 BDE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DB 벡터 내적 DE 벡터를 구해보자. 자, BDE 좌표 표현지 필요 없으면 지울게요. 자, BDE 여기각을 세타라고 하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 D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얼마라는 거 알아? DB의 길이는 5가 된다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일단 정리 먼저 해볼게요. A2의 길이는 1대 2라고 해서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D2의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되지? 17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EB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를 알 수 있다. 아, 즉 얘를 바탕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면 이러한 길이를 바탕으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는 17 더하기 얼마가 되지? 17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5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있는 거를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10 루트 17 코사인 세타는 자 21에다가 17을 더하니까 38인가요? 38이 되겠죠. 21에다가 18, 38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5 루트 17분의 19가 되겠다. 유리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값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내적값 구하면 되겠죠. 그죠? 내적값 어떻게 구하면 된다? A 벡터 내적이 아니라 DB 벡터 내적 D2 벡터는 DB 벡터의 크기 곱하기 D2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는데 DB 벡터의 크기가 5, D 벡터의 크기가 루트 17이라 그랬죠. 그러면 5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위에서 구했던 코사인 값을 활용하면 약분해서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19가 나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DB 벡터와 DE 벡터를 각각 DA와 DC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DB 내적 DE를 한번 구해봅시다 라는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볼 거야. 힌트 노은 선생님 적어놓긴 했는데요. 자, DB 벡터는 문제에 주어졌다시피 DB 벡터는 어떻게 될 거다? DB 벡터는 DA 벡터 더하기 DC 벡터가 될 거예요. DA 벡터 더하기 DC 벡터. 왜냐면은 DB 벡터는 DA만큼 AB만큼 건데 AB는 DC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DE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DE 벡터는 DA 벡터에다가
얼마큼 내려간 거야? 아래쪽으로. A 벡터에다가 아래쪽으로 A2 벡터만큼, 그치? 3분의 얼마만큼? 잠깐만요. 3분의 1 D C 벡터만큼 내려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DB와 DE를 내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좀 키울게요. DB 벡터와 DE 벡터를 내적한다는 얘기는 DA 벡터 더하기 DC 벡터 내적 DA 벡터 더하기 3분의 1 DC 벡터가 되는데요. 자, 내적은 마치 곱셈처럼 전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DA와 DA를 내적하면 D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DA 벡터 내적 DC 벡터 더하기 DC 벡터 내적 DA 벡터 더하기 3분의 1의 DC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면 DA 벡터의 크기는 4기 때문에 16. 근데 DA와 DC는 어때요? DA와 DC는 서로 수직이죠. 그렇죠? DA와 DC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DC, DA도 마찬가지 0이 되겠죠? 자, DC 벡터의 크기는 3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6 더하기 3이 돼서 1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자, 이걸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추가하면 어떻게도 풀이가 가능하냐면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해요. 자, 얘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를 조금 이것과 4-3번과 유사한 건데 한 번 더 응용한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D 벡터를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하냐면 D2 벡터는 A, B 벡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벡터잖아요. 그렇죠? D에 대한 위치 벡터로서. 그럼 D 벡터를 가져다가 3분의 2 DB 벡터 더하기 DA 벡터로 나타낸 다음에 이거랑 DB 벡터를 내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길 바래요. 이런 것도 그냥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번 한번 보면 EB 벡터는요. EB 벡터는 뭐라는 걸? DB-DE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건데요. 힌트에도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걸 활용할 겁니다. 자, 크기가 같은 걸 활용해서 뭘 할 거냐? 양변을 제곱해 줄 거예요. db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 db 벡터 내적 d 2 벡터 더하기 d 2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eb 벡터는 여기서 얼마라는 건다? 4. 자, db 벡터의 크기는 5니까 25 마이너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dbde죠. dbde b죠.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 자, D 벡터의 크기는 17이 되겠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DB 벡터 내적 D2 벡터가 얼마가 되느냐 또 그치 38이 되는 거를 알 수 있다. 따라서 DB 벡터 내적 D2 벡터가 얼마가 된다는 걸 1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내적 값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강조를 했을 거야. 똑같은 내적 값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할 줄 아는 다양한 방식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고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좌표 평면에서 OP 벡터의 크기가 10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을 L,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1인 직선을 M 이라고 하고
두 직선 LM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자,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2일 때 두수 A, B의 곱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 처음 보는 문제 아닐 거예요. 원격 수업할 때 내가 실시간 강의할 때 풀어줬던 문제일 겁니다. 자,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 그랬죠.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도 하나가 아니라 방향 벡터가 주어진 거,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 그리고 뭐까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까지, 즉 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OP 벡터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점 P는 뭐가 된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그렇죠. 10인 원 위의 점이 될 거예요. 자, 점 P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위의 점이 될 거다. 자, 이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 A.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원 위에 한 점이 되는 거겠죠? A에서의 접선을 L. 그럼 L은 원 위의 점 A에 대한 접선이다. 자,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1인 직선을 M이라 하고 두 직선 LM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라 했는데요. 자, 직선 L은 원의 접선이죠. 그렇죠? 자, 원의 접선은요. 잠깐만 참고사항 보면은요. 원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원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O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 이 L이라는 직선은 중심과 접점을 이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은 원의 접선이므로 뭐를 법선 벡터로 갖는다? 어떤 걸 법선 벡터로 갖는다? O, A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는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라는 얘기야. OA를 법선 벡터로 하는 접선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L은 OA 벡터가 법선 벡터야.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뭐야? L의 법선 벡터가 아니라 L의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L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 하면 L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 하면 OA는 법선 벡터, U 벡터는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U 벡터 내적 OA 벡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게 굉장히 많은 법선 벡터가 존재할 건데요. 방향 벡터가 존재할 건데요. 그 벡터 중에서 어떤 걸 특별히 채택할 거냐?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것만 인지합시다. 이거 잠깐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할게요. L의 법선 벡터가 있어요. 법선 벡터가 있으면 법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방향 벡터다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이때 OA 벡터는 A, B가 될 거고요. 이때 U 벡터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B, A라고 해볼게요. OA 벡터를 A, B라고 하고 U 벡터를 마이너스 B, A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OA 벡터 내적 U 벡터는 얼마가 돼? 0이 되므로 뭐야? OA 벡터와 U 벡터는 서로 수직이 되고요. 이때 뭐가 된다? 따라서 U 벡터는 L의 방향 벡터가 된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제 뭘로 구하면 돼? U 벡터와 나머지 M의 방향 벡터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V 벡터를 1,1이라 하면 자, 두 직선 이루는 각은 뭘로 구할 수 있다고요? 방향 벡터끼리의 각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U 벡터 내적 V 벡터
내적이 아니지. 자꾸 실수하네요. u 벡터, v 벡터, 그리고 u 벡터 내적 v 벡터. 자, 내적 값에 절대값 씌우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u 벡터는 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v 벡터의 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u 벡터 내적 v 벡터는 마이너스 b 더하기 a가 될 거다. 자, 그런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제곱은 어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와 b가 원위의 점이고 a, b가 원위의 점이고 중심이 원점이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얘는 10 루트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또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절대값을 나올 때 a 마이너스 b로만 나올 거다. 자, 참고 삼아서 하나만 더 해보다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깔릴 수 있으니까. 자, 이게 P라는 도형이 있는 점이 직선 원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10의 원이었다. 여기 위에 A라는 점, A, B가 있었고, 그럼 OA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기 때문에 A, B를 x, y에다가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얘가 문제에서 이 코사인 셀타 값이 문제에서 10분의 루트 2라 그랬으니까 a-b는 얼마가 된다? a-b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4가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 마이너스 2ab가 4가 돼서요. 2ab는 96 따라서 ab가 얼마가 된다? 40칼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정리된 풀이 과정이 정리된 거는 리로스쿨에다 업로드 될 거니까요. 풀이가 필요한 사람은 리로스쿨 걸 참고하면 될 거고요. 혹시 강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돌려보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수업 시간에 다시 또 시험 관련된 주의사항들은 수업 시간에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